추석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말자는 눈을 떴습니다. 70평생을 함께한 이 집, 이 부엌에서 명절 준비를 시작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처음엔 혼자 차례상을 차리는 게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하나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아이들 온답니다. 말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손수 만든 송편을 정갈하게 접시에 담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 대문 틈에 끼워져 있던 재개발 전단지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일대 재개발 예정 높은 가격에 매입합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더 불안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 현수가 명절 전에 잠깐 들렀을 때 말자의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에 절대 그럴 리 없는데 그 안에 보관하던 등기부등본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말자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불안한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손은 자꾸 떨렸고 전을 붙이다가 기름이 튀어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수가 먼저 들어왔고 며느리 소정이 손녀 지은이의 손을 잡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지은이. 많이 컸네. 말자는 손녀를 꼭 안으며 웃었지만 소정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 안을 휙 둘러보는 그 시선. 평가하듯 계산하듯 보이는 그 눈빛이 말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많은 걸 다 준비하셨어요? 제가 일찍 올 걸 그랬네요. 소정이 부엌을 살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미안함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괜찮아. 할 일이 있어야 심심하지 않지. 말자가 대답했지만 소정은 이미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벽을 보고 창문을 보는 그 모습이 마치 부동산을 보러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말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현수가 절을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소정은 차례상 사진을 찍는다며 이상하게 집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소정아, 차례상만 찍으면 되는데 왜 자꾸. 네. 어머니 댁이 워낙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요. 요즘은 이런 한옥 스타일이 인기래요. 소정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말자에게는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 자리, 소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말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역시 그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 제 친구 엄마가 이 근처에 사시는데 최근에 집을 파셨대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어머니도 이 큰 집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파시고 편한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소정아. 현수가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습니다. 말자는 숟가락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이 집에서 살다가 이 집에서 죽을 거야. 다른 생각은 말아라.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지은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네.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 건강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소정이 황급히 사과했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한다며 소정이 부엌으로 갔고 현수는 지은이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엌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정이 휴대폰을 들고 집안 곳곳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의 구조, 거실로 이어지는 동선, 심지어 천장의 상태까지. 설거지는 뒷전이고 온통 집만 찍고 있었습니다. 말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뭐 하는 거니? 말자의 목소리에 소정이 깜짝 놀라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아, 어머니. 이게 대체 뭘 찍는 거냐고. 말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현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희 부부 정말 이 집을 팔려고 작정한 거냐? 내가 죽기도 전에 집을 넘보는 거냐?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말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소정이 다급히 말했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 며칠 전에 내 서랍 뒤진 것도 오해냐? 등기부등본 확인한 것도 오해냐? 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킨 것입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됐어. 너희가 이 집을 원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난 이 집을 절대 팔지 않을 거야. 여기는 너희 아버지랑 내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고, 너를 키운 곳이고,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야.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저 희는 오해가 아니야. 내가 다 봤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돈이 되는 집을 가진 늙은 엄마,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 어머니, 현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에 온순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뭘 오해하시는 겁니까? 제 말 좀 들어보시라고요. 뭘 들어? 다 보이는데 뭘 더 들어? 그럼 어머니는 이 동네에 재개발 들어오는 것도 아세요?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말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알아. 전단지 받았어. 그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얼마나 들끓는지도 아세요? 어머니 집 앞을 매일 서성이면서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거 아세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거예요. 혹시 어머니 모르게 사기를 당하시거나 이상한 계약에 도장을 찍으시진 않았나 확인하려고. 말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소정이가 집을 찍은 건 소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재개발업자들이 어머니를 협박할까봐 증거를 남기려고 한 거예요. 집의 원래 상태를 다 기록해두면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쓸 수 있잖아요. 말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 집을 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럼 아까 집값 이야기는? 소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말을 잘못 꺼낸 거예요. 사실은 주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재개발 업자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조심하시라고요.
말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은 몸을 간신히 부축하며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머니가 이 집에서 편히 사시길 바라는 거예요. 다만 요즘 재개발 때문에 주변이 어수선해서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그랬던 거예요. 현수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말을 제대로 안 해서. 오해를 사게 해서 죄송해요.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미안함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오해했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소정도 다가와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오히려 어머니를 불안하게 만들어드려서 죄송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지은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 집 지킬 거예요. 말자는 손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혼자 사는 게 오래되다 보니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됐나 봐.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 조심하시는 게 당연하죠. 현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개발 업자들이 그렇게 심해? 말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한 명이랑 크게 싸웠어요. 어머니 집 앞에서 계속 서성이길래 제가 쫓아낸 거예요. 그때 좀 흥분해서 목소리도 높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민해 보였던 거구나. 말자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현수야. 엄마가 너를 오해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제대로 설명을 안 드린 게 잘못이죠. 소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 다 드릴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말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소정아. 엄마가 너를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가장 꼼꼼하게 챙겨준 거였네. 가족들은 한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오해가 풀린 후의 눈물은 더 뜨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알아본 게 하나 있어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 재개발이 들어와도 어머니가 원하시면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한옥 보존지구로 신청하는 거예요. 정말. 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이 집이 지어진 지 오래됐고 전통 한옥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가능하대요. 제가 이미 구청에 문의도 해봤어요. 소정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 사진을 상세하게 찍었던 거예요.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거든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랬구나. 너희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줬구나. 어머니, 이 집은 저희한테도 소중한 곳이에요. 제가 자란 집이고 지은이가 아기였을 때 처음 걸음마를 뗀 곳이기도 하고요. 현수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 심으신 감나무도 있고 어머니가 가꾸신 장독대도 있고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지은이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커서 제 아이들한테 이 집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증조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살았던 집이라고요. 말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이 집 잘 지킬게. 너희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말이야.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오래된 한옥의 기와 지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들를게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하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같이 살 방법도 생각해 볼게요. 아니다.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는데. 난 괜찮아. 말자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은이 방학 때는 여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할머니랑 함께 있고 싶대요. 소정이 말했습니다. 정말. 말자가 반가운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할머니. 저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지은이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것 많이 해줄게. 송편도 만들고 떡볶이도 만들고. 와, 좋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순의 가족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계세요. 내일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 지은이, 할머니가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가족들이 떠나고 말자는 홀로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의 영정이 있는 거실로 돌아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이 참 잘 컸어요. 제가 오해를 했네요. 우리 아들이 이 집을,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말자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았죠. 혼자 살다 보니 마음이 각박해졌나 봐요. 하지만 오늘 알았어요. 우리 가족은 여전히 우리 가족이라는 걸.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추석의 달은 언제나 밝고 둥글지만 오늘의 달은 유독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자는 오래된 장롱에서 한지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현수, 소정, 지은에게. 오늘 엄마가 너희를 오해해서 정말 미안했다. 혼자 살면서 세상이 무섭고 사람들이 다 나쁘게만 보였나 보다. 하지만 너희 덕분에 깨달았어. 가족은 언제나 가족이라는 것을.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집이고, 너를 낳아 키운 집이고, 우리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지. 너희가 이 집을 지키려고 애써준 것, 엄마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앞으로는 서로에게 마음을 더 많이 나누자. 오해하지 말고, 먼저 물어보고, 함께 이야기하자. 그게 가족이니까. 사랑한다, 우리 가족들아. 편지를 쓰면서 말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마당으로 나가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감들이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처럼, 이 집처럼 우리 가족도 함께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 말자의 기도는 아침 햇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한옥 보존 신청서 제출했어요. 구청에서 다음 주에 나와서 집을 확인한대요. 정말 고맙다, 아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그리고 이 집도 함께 지킬게요. 약속해요. 말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천벌을 받을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사실은 어머니와 집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 눈앞의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심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너머에 있습니다. 말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때로 서툴고 때로 오해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오해도 풀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구청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집을 꼼꼼히 살펴본 그는 말했습니다. 이 집 정말 잘 보존되어 있네요. 한옥 보존 지구 신청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 지켰어요. 우리 아들이 지켜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한옥 보존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건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오래된 한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이 집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지켜낸 집, 오해와 화해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따뜻한 이야기들. 말자 할머니의 추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신뢰로 마무리된 명절이었습니다.